네, 오늘 한반도 상황 점검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초대했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나와 있고요. 김열수 성신여대 국제정치학 교수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우리 증시도 외국인들이 팔면서 증시가 처음으로 크게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 분야에 이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상황 어제 과암 얘기가 나온 게 그제 어제 이제 오늘까지 이제 사흘째인데 오늘 상황은 어떻게 기류가 어떻게 변하고 있다고 보셨는지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현재까지 뭐 변한 건 없습니다. 이제 뭐 미국과 북한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제 치킨 게임을 하는 형국이고요. 트럼프가 이제 우리 내부에서는 무슨 뭐 협상을 얘기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자세히 들어봤는데 협상을 말하는 게 누가 협상도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뭐 협상을 안 한다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고 실제 거기서도 뭐 선제 타격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얘기하는 우리는 선제 타격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선제 타격 한다 말한다 하는 이런 걸 말하지 않는다. 이전 정부는 군사적 조치를 하면서 그걸 이야기해서 언론 플레이를 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 한 뭐 10년 또는 20년 중에서 가장 긴박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 보시기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소외된 가운데서 지금 여러 가지 사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그것을 자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소외되고 있다. 그다음 북한 핵 위협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게 지금 뭐 체제 유지종이라든지 나중에 뭐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거 아닌가 한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점에서 당연히 이제 한미 동맹을 최일순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행히 아프리카에 있다면 우리나라 꽤 큽니다. OECD 이런 국이고 상당 군사력 있고 다 그런데 불행히도 1, 2, 3, 4등 속에 있습니다. 어느 한쪽하고 같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그다음 저는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지금 이 순간 북한 핵 문제에 관해서 어떤 실무자가 내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전략을 짜고 정보를 분석하고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느냐. 북한 핵 문제가 지금보다 더 악화됐을 때 누가 처벌을 받느냐. 저는 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된다. 그러려면 사실은 국가로부터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북핵 담당하는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아니면 현재 청와대에서 나라 전체에서 대통령은 당연히 책임지는 것이고 대통령을 북핵 문제에 대해서 보좌하는 건 국가안보실장이다. 국가안보실장이 북핵 문제에 총책임이 있다. 그럼 국방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국방부에 내려가면 국방부의 어떤 국장, 어떤 본부장, 그다음에 어떤 과장 이런 사람이 쫙 돼야 된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한 아직까지 그러한 그 책임 또는 뭐 임무수행 체계죠. 그것이 분명하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부 다가 우리 가십 수준으로 어떻게 보면 책을 얘기하지 않느냐. 예. 네, 오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하고 통화를 했고요. 조금 전 여당 원내대표도 제재와 압박을 병행하는 정책,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미국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다 동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보다 무엇을 어떻게 더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무엇을 더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우선 맥메스터하고 전화는 사실 일상적이 돼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여론에서 전화 안 한다고 해서 전화하고 그 사실을 공개한 것 자체가 조금 이제 그만큼 절박감이 이제 좀 적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이제 우리의 동맹국은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만약 공격받았을 때는 미국이 우리를 지원해 주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미국이 만약 북한한테 공격을 받으면 우리는 미국을 지원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지금 제3자의 일처럼 우리 동맹국이 지금 공격받을 상황이다. 그럼 우리가 동맹국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 또 우리 문제와 직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미국하고 이제 우리가 긴밀히 노력하겠다. 지금은 이제 사실은 미국한테 우리는 좀 더 단계적으로 하면서 우리하고 상의해서 하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은 상당히 절대절명의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상황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동맹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네. 맥메스터하고 통화해서 오늘 북한의 도발에 따라서 단계적인 조치를 한다. 한미가 같이라는데 합의를 했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는 공개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단계적 조치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고 그 단계적 조치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공개한 것은 그건 어떤 그 메시지라고 보셨습니까? 우선 그 박일학 우리 대학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잠시 그러시죠. 코멘트하고 네, 네.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상 뭐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를 들면 전쟁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국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일 이제 대통령께서 NSC 회의를 주재하거나 또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게 우리 지금 그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아마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안 하고 있어도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 환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장기 국채는 올라가고 있고 주식은 떨어지고 있고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대통령께서는 이미 NSC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준비해라. 아마 그게 대통령께서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말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이제 훨씬 더 위협을 구체화시켜서 대응 내용을 훨씬 구체화시켜서 얘기하는 것이 현재 우리 한국 안보 상황 속에서 또 우리 한국 내부의 이런 여러 가지 역학 상황을 고려해 보면 그것이 바람직한 건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정의용 이제 우리 국가안보실장이 맥메스트하고 전화 통하면서 단계별 조치를 취하는데 그 단계별 조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조금 언론에다가 발표하기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지금 전화를 통한 것은요. 지금 현재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제가 볼 때는 라운드 두 번째가 끝났거든요. 첫 번째 라운드가 뭐냐면 안보리 결의안 23715가 통과가 되고 그다음에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예방 공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라운드의 북한의 반응은 북한 정부의 성명 발표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이 된 게 뭐냐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께서 지금 분노와 화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핵 공격을 암시하는 표현을 쓰다 보니까 지금 북한의 반응은 그것이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 전략군 대변인 성명을 통해 가지고 지금 괌을 공격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 라운드가 끝나고 있는 상황 속에 이제 세 번째 라운드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 중요한데 이것이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세 번째 라운드가 전개될 건지 그렇지 않으면 터닝 라운드가 될 건지 여기에 좀 문제는 좀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상황이 벌써 두 번째 라운드가 넘어갔을 때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UN, 그다음에 모든 국제사회가 지금 여기에 대해서 조금 양쪽이 좀 진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여러 손들 여기에는 아마 중국도 포함이 되고 유엔도 포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손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고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라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라운드 3로 넘어갈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정말 디퓨즈가 돼서 바람이 빠지듯이 좀 빠져서 안정된 국면으로 넘어갈지가 이제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요. 단계별 조치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조치를 할 때 니 혼자 사지 말고 네. 우리 이제 정의용 안보실장의 의미는 그런 거죠. 나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라. 그래서 네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동의하면 같이 가고 동의 안 하면 다시 거기서 어떤 내용을 조정된 내용을 만들어서 그대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도 네. 나하고 끊임없이 조정과 협상을 벌여서 조정된 내용이 한미가 공동으로 동맹의 정신에 의해서 단계별로 조치를 밟아 나가도록 해야 된다. 네. 이 얘기를 하고 또 합의한 것은 잘한 거라고 봐야죠. 네. 패싱하지 말아라. 제일 우리가 큰 패싱 게 안 된다. 제일 큰 게 그거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네. 이것은 한국에 운명이 지금 걸려 있는 건데 이건 네 마음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뭘 처리하고 그러면은 안 되는 거다. 그래서 단계별로 나하고 계속해서 협상을 하면서 조정안을 만들어서 서로가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자라고 얘기한 것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이실 말씀 예, 있습니까? 제가 우선 반성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뭐 우리 김 교수님의 이제 뭐 생각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때까지 북한 핵이 시작 93년도로 뭐 보겠습니다. 북한 핵이 시작되고 나서 사실 이제 뭐 20여 년 동안 계속적으로 북한의 의도를 추측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긴장 완화를 회피해 왔습니다. 어떤 사태가 있을 때마다 계속 긴장 완화만을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금 북한은 핵을 개발하게 돼 있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라운드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지금 이제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그 어떤 게임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 저변에는 한국에 대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통제권을 사이에 두고 지금 양쪽이 대결한다 보셔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공격을 해서 미국하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북한이 미국한테 하는 말은 너 한국 떠나라. 주한미군 철수해라. 한미동맹 깨라. 그렇지 않으면 너 본토 공격하겠다. 또는 괌 공격하겠다. 그 전에 지금 내 괌을 공격하는 걸 보여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빠진 상태에서 우리의 생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거를 진짜 뭐 예를 들어서 미북 간의 게임을 즐기듯이 하고 여기서 현재 당장 위기만 안 일어나면 된다. 이거는 저는 조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선 또 더 먼 역사로 사례를 한번 가보면 유성룡 뭐 영의정께서 이제 나중에 징비록도 쓰고 했습니다만 황윤길과 김성일이가 이제 서로 이제 황윤길은 쳐들어올 것 같다. 김성일은 거두지 않을 것 같다 했을 때 김성일 편을 든 사람이 저 유성룡입니다. 또 제가 지난번에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가장 존경하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진짜 뭐 한 1830년대 이때에 일본 노래라는 걸 써서 일본은 절대로 한국을 탐하지 않는다 그런 단언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백성들한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 걱정 안 하는 건 좋습니다. 그게 과연 나라의 안보를 보장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깥에 예를 들어서 태풍이 치고 있는데 그래 괜찮아. 내가 보니까 뭐 안고도 괜찮다. 우리 내가 튼튼하게 다 해놨어. 보니까 금방 끝날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야. 지금 보니까 태풍이 말이야. 지금 현재 보면은 완전 심각한 건 아니지만 더 심각해져서 우리가 지금 큰일 나서 내원치도 못할지도 몰라. 이웃도 깨워야 될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경각심을 주는 게 맞는 건지 저는 이거를 진짜 우리 이 생사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냥 안전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누군도 못 하겠습니까? 그때까지. 그럼 폭포가 오기 전에 대처를 해야지. 폭포에 맞닥뜨리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네, 이 북미 간의 갈등, 북미 간의 게임, 뭐 또는 북미 간의 그 대결인데 거기에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을까 이런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건 뭐 박일학 교수님 말씀이 100번 1000번 맞는 말씀이죠.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주체적인 세력이고요. 대한민국이 없이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어져서는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가올 환난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우리 우산이 왜 필요해요? 비 올 때 대비해서 우산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당장 우산을 사야 되는 건 아니고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사력 건설이라는 것도 10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군사력 건설을 미리미리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또 정의용 안보실장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그 의미는 이것을 이제 달리 좀 곡해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없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내부적으로 준비할 거는 준비를 시켜야죠. 국방부한테 국방부대로 일을 시켜야 되고 외무부는 외무부한테 일을 시켜야 되고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마치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은 모든 조치를 다 강구해라. 그리고 우리가 단계별로 조치하는 것은 미국하고 우리하고 계속해서 협상해서 조정된 안으로 단계별 조치를 하자. 이 이상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거죠. 예. 네. 북한이 이제 괌에 대한 위협을 한 게 그제부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제 어제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른 전문가들 각계의 시각을 듣기 위해서 모셔서 듣고 있는데 다수의 의견은 북한이 실제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다. 괌 쪽으로 미사일을 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박 원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 김정은이 이제 이 정권을 잡고 나서 미 국무부에서 김정은의 이제 이 학창 시절 다 조사해서 내린 결론이 김정은은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폭력 지향적이고 과대망상증에 있다. 상당히 불안하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정은은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 있는 어떤 국가 지도자보다 가장 군사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사관학교에 해당되는 김일성 군사종합대학을 특설반으로 5년 동안 이수를 했습니다. 거기도 포병학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포와 이 미사일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 안목을 갖고 있는 거죠. 나이가 또 젊고요. 그 사람이 지금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인
핵과 미사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 전부 다 공포했고 지금 이제 이 경제는 나빠지고 사회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이 미국에 대한 이 자존심 하나만으로 이제 뭐 이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물러서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그 부분 반대쪽으로 하나만 제가 여쭤보자면은 그럼 만약에 괌에 대해서 직접 공격을 뭐 그 섬은 아니지만 주변 30-40km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미국이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김정은도 그것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쭉 그 뭐 전쟁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쭉 전쟁이 왜 일어났느냐 그걸 연구해서 내린 결론의 대부분이 그 존 스토에싱어라는 그 학자가 Why Nations Go to War 왜 국가들 전쟁을 하는가 그걸 쭉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상당한 이해의 충돌이나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가장 큰 것이 영어로는 misperception 상대에 대한 오판, 오인 오해 이런 거에 의해서 비롯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떻게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그렇겠지만 김정은이 반드시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는 그 보장이 없습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공격을 해도 미국이 반격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6.25 때 김일성이가 미국은 절대로 한국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판단한 것과 똑같이. 그리고 상대가 지금 이제 이 트럼프인데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 정상적인 그런 사람과 굉장히 다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이렇게 한 걸 보면 99년도도 그렇고 제가 오면서 들었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 때도 그렇고 2013년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어요. 그때 계속적으로 지금 행동해야 된다. 행동하지 않으면 나중에 북한이 큰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일부에서는 협상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북한 문제는 once and for all 어떤 한번 조기에 뭔가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진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이 두 사람이 지금 이제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고 본다면 저는 타협에 이르기보다는 진짜 상당히 충돌까지 갈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것이 저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김효수 교수님 의견 예, 듣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격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은 있어요. 네. 이제 제일 큰 요인은 제가 볼 때 뭐냐면 지금 북한이 화성 12형도 이제 발사를 했고 화성 14형은 두 번 했잖아요. 네, 두 번 네. 했는데 다 고각 발사를 했는데 한 번은 이제 한 2,700km 2,800km 올라가고 한 번은 이제 3,700km 올라갔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연료량을 줄이고 발사 각도를 쌌을 때에 한 것은 일종의 그 시험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발사 각도 자체가 거의 90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의 문제하고 실제로 이제 사격을 하려고 하면 40도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쏴야 되는데 그때 되면은 대기권에 들어오는 각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 김정은이가 제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화성 12형하고 화성 14형 이것을 실제로 한번 발사하고 싶은 거예요. 정상 각도로.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해서 이것이 정상적으로 비행을 하며 또 대기권 재진입할 때 정상적으로 진입을 해서 목표에 진입할 건가.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화염과 분노라는 이 발언을 듣자마자 요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는가.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이유가 될 거고요. 네. 두 번째는 4발 발사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5월 14일 날 화성 12형을 처음으로 발사해서 성공했어요. 네. 그 뒤로는 한 번도 안 쐈잖아요. 그럼 한 번 발사해서 성공한 것이 그것도 각도 저기 한 2,000km 좀 올라가고 한 787km 비행했는데 그거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나요? 그리고 5월 14일 날 발사해서 지금 6월, 7월, 8월 3달도 안 됐는데 벌써 4발을 대량 생산했다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발사를 한다면 화성 12형 여기에다가 화성 14형 여기다가 무수단까지 오히려 이번 기회에 실험해볼 그런 욕심은 훨씬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사를 하게 되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완전히 완전히 아니라 다른 쪽으로 한다. 그렇죠. 완전히 반대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이번에는 이렇게 괌을 향해서 발사할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박 교수님 박일학 교수님 말하고 반대대로 없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예, 예. 이것은요 영해에서는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일본 영해를 일단 일본 영토를 넘어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레드 라인으로 표현을 하든 레드 존으로 표현을 하든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네,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것이 30km, 40km 바깥에 떨어진다고 하지만 한 번도 실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괌 본토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당연히 미국에서 여기서 대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일본에서 일단 대응하겠다고 얘기했어요. 네. 집단 자위권 차원에서. 미국이 다시 대응을 합니다. 그러면 대응이 날아오는 이 화성 12형을 포함해 가지고 이 미사일에 대한 요격으로 끝날까요? 그렇지 않으면은 북한까지 정말 중요한 표적들에 대해서 공개까지로 넘어가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판단은 지금 김정은이가 수없이 머리를 두드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은 거기까지는 안 갈 걸로 봅니다. 자신은 이런 것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번 기회를 활용하고 싶지만 이것은 의욕이에요. 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되면은 자기 정권의 붕괴와 국가의 붕괴가 바로 눈에 보인다라고만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절대로 그런 무모한 짓은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 박희락 원장님과 김효수 교수님 두 분에게 들었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코멘트하기는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